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대출에 상당히 제가 보수적이었는데요. 대출에 보수적이었던 제가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정말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혹시라도 대출에 관련해서 빚이죠. 그러니까 대출 빚에 대해서 어떻게 저 사람이 보수적이었는데 되게 안 좋게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 얘기부터 잠깐 먼저 해드려야지만 제 상황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짧게나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 고향이, 사실 지금 제가 대구에 살고 있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경북 의성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제가 예전에 그 전에 그 할아버지 윗세대부터 의성에서 계속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나오기 전에 1학년 때 이제 대구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부모님들이 그 전부터 계속 이 농업에 종사하고 계셨고, 계속적으로 제가 농사 짓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돈이 사실 별로 없었던 계속적으로 가정 환경이었고요. 돈이 정말 귀하던 시골 시절이었는데, 도시에 나와서도 저희 부모님이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밑바닥 그런 직업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근데 예전부터도 돈 때문에 두 분이 싸우시는 걸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봐서, 참 돈이라는 게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왜 이렇게 많이 싸우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하고 살지? 그때부터 아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더군다나 이 도시로, 그러니까 대구라는 대도시로 나오기 전에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것은,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보증 같은 게 있었죠. 예전에 어릴 적 이렇게 친구분들 뭘 해주면 내가 빚 보증서 줄게 해서 그것 때문에 완전 풍비박산난 집안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어릴 적 기억은 친구분의 그 보증을 잘못 쓰시는 바람에 빚 일부가 제 쪽으로 온 기억이 제가 납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우셨고, 커나가면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우편물이 날라오는데, 시골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비슷한 그 대출 관련된 이렇게 빚을 빨리 갚아라, 대출을 갚아라는 고지서 같은 게 계속적으로 날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아직도 못 갚고 있구나, 그때도 계속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남에게 돈을 빌리거나 은행이라든지 사람도 마찬가지고 빌리면 안 되겠다. 지금 내 있는 통장에 있는 내 돈으로만 그냥 살아가야 되겠다. 계속적으로 저렇게 빚지고 살았다가 저희 부모님처럼 저렇게 되면 정말 힘들겠구나. 함부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이란 그 마인드가 어릴 적에 제가 안 좋은 이런 케이스를 겪다 보니까 거기에 완전 굳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올라가서 군대를 갔다 와서 또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거나 계속적으로 같은 마인드였던 거죠. 직장인들이 그냥 회사 월급 받아서 이걸로 적금해서 이걸 이렇게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차곡차곡 모아서 있는 돈으로 집을 사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이외에 은행 가서 빚을 낸다거나 내가 돈이 있는데 왜 빌려? 이런 마인드가 강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결혼을 결심하고 2010년도부터 결혼 준비를 해서부터 제가 이제 2011년도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이제 하기 전에 보통 이제 신혼집을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구에 계속적으로 신혼 전세방을 알아보고 쭉 다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회사가 예전에 이제 영광에, 전남 영광이죠. 거기에 그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말 부부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편한 곳이 아니고, 예전에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와이프의 회사가 근처, 거기에 이제 집을 구하면 평소에 그냥 왔다 갔다 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집을 알아보자. 집을 돌아다녀 봤죠. 주말에 저는 평일은 이제 근무를 하고 주말에 이렇게 건너와서 결혼 준비도 하면서 전세방을 쭉 미리미리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쭉 알아보는데, 제가 가진 돈이 그때 한 5년 차 정도, 직장 생활 한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집에도 제가 돈을 보태드리는 일도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못 모았는데 5천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이 제 통장에 딱 꽂혀 있었다는 거죠. 모은 돈이.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모은 돈인데 그 정도가 다이더라 이거죠. 근데 이제 그 돈으로 전세방을 알아보려고 쭉 돌아다녔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2011년도 당시에도 그 돈으로 제대로 된 아파트를 들어가기로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문전박대도 당하고, 그 돈으로 안 돼. 아무리 이거 낮은 데로는 안 되고, 아니면 저 원룸 건물에 투룸이나 그런 데는 되는데 아파트로는 힘들 것 같아.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계속 알아보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그 와이프 회사 주변에 25년 차 된 아파트, 지금 이제 30년 넘었죠. 그 아파트의 거기 아파트 단지 내 가장 작은 평수, 16평인가? 전용은 더 작겠죠. 공급이 16평이었기 때문에. 방 2개, 거실은 없고, 거의 주방과 거실인데 되게 좁은. 거기서 이제 겨우 싱크대 하나 놓고 뭐 해 먹을 수 있는 정도. 또 욕실 하나 이렇게 있는 그런 아파트에 리모델링 없이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거기가 제가 영상에도 몇 번 밝혔죠. 첫 신혼집에 전세 그 금액이 4,700만 원이었습니다. 다행히 5천만 원 들어갈 수 있었죠. 뭐 세금 내고 뭐 들어서 뭐 복비 내고 이렇게 하면 딱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 2년 정도, 3년 정도 거주를 하면서 나는 주말 부부하면서 여기서 살고 뭐 와이프는 저 직장 다니고 나중에 애를 가지면 그때 생각하자. 이 뭐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왜냐면 대출에 관해서 빚을 받아가지고 뭐 더 좋은 아파트에서 뭐 자금 대출 받아서 더 좋은 아파트에 산다거나 절대 저는 그런 거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내 있는 돈으로만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그냥 살았다는 거죠. 거기서 살면서 워낙 낡기도 낡았고 또 복도식 아파트였기 때문에 복도식 아파트의 특징이 뭔가요, 여러분들? 그 계단식이면 이제 엘리베이터 딱 타고 양쪽 집이 있기 때문에 층이 헷갈리지 않는 이상은 내 집에 그렇게 막 헷갈릴 일이 없는데 밤마다 한 번씩 막 와이프한테 제가 평일날 전남 영광 있을 때 전화가 오는 거죠. 밖에서 막 문 두드리는 소리, 도어락이 막 눌러서 들어오려는 소리. 나중에 뭐 알고 보니까 옆집 아저씨 술 취해가지고 막 들어오려는 그런. 와이프는 예전에 그 임신했을 때도 그런 걸 몇 번 겪어가지고 밤에 막 전화가 오는 거죠. 옆에 막 밖에 지금 누가 막 문 막 열고 들어오려 한다. 막 저는 뭐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서 가지도 못하고 막 전전긍긍 하는 거죠. 와, 정말 안타깝다. 내가 한심하다. 와이프 저렇게 애 혼자 이렇게 막 임신해서 혼자 저 집에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가지도 못하고 말이야. 저는 뭐 위기라면 위기 상황인데 참 안타깝다는 거죠. 이 참 가장으로서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돈은 조금 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더 좋은 아파트 뭐 계단식 아파트에 전세 자그만 거라도 갔을 건데 돈이 없으니까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참 안타까웠는데 그러다가 제가 완전히 제 생각 신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완전 사건이 오는 거죠. 그때 당시 영광에서부터 뭐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아파트 얘기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얘기를 하면서 저게 뭐지? 저렇게 투자를 하는 것인가? 그때부터 조금씩 눈을 뜨게 되고 나도 그러면 전남 영광 또 광주에서 막 투자를 그렇게 한다는데 나도 그러면 대구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인가? 투자를 한다는데 다들 막 대출을 받아서 뭐 이렇게 뭐 담보대출을 받거나 또는 내 신용대출을 받아서 아니면 회사 내에서 이렇게 뭐 소액자금 대출 이렇게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저리로 받아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얘기 들으면 완전 신세계인 거죠. 와, 저게 뭐지? 투자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대출이라는 것을 미리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갚을 돈이지만 미리 내가 없는 돈을 미리 빌려서 미리 투자를 한 다음에 내가 갚아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이자를 갚아 나가서 계속 내 자산을 불려 나가는 저런 방법이 있구나. 신세계가 저한테 왔다는 거죠. 그때부터 저는 2011년도 결혼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그때 완전 올인하게 되는 거죠. 재테크라는 책, 주변에 그때 당시에 나왔던 부동산 관련된 책, 재테크 마인드, 투자 마인드 다 사서 완전히 막 다 그냥 보게 되는 거죠. 완전히. 또는 대구에 이제 한 번씩 제가 주말에 가게 되면 관련돼서 뭐 재테크 동호회라든지 카페라든지 뭐 오프라인 뭐 이런 모임 또 강의 다 참석하게 되는 거죠. 저렇게 해야 돼. 또 그거에 또 부족해서 영광에 한 번씩 못 올라갈 대구 못 갈 때는 서울 쪽으로 버스 타고 올라갑니다. 가서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듣고 내려오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대구보다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그런 강의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멀더라도 가는 거죠. 가서 듣고 또 버스 타고 당일날 내려오고. 완전 시세. 그때 완전히 제 모든 인생에 가졌던 대출, 특히 대출에 가졌던 이런 부정적인 완전 생각들이 보수적인 생각들 완전히 다 180도 확 바뀌어버리는. 투자는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라는 대출을 이용해야 되겠어. 완전 사람이 30년간, 30대 그때 초반이었는데 30년간 살아왔던 또 가져왔던 마인드 그런 신념이 완전히 잘 바뀌지가 않는다는데 그때 저는 완전히 확 바뀌었다는 거죠. 열심히 내가 돈을 열심히 막 직장생활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차곡차곡 모아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옆에 보면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는 못 따라잡는 거죠. 내가 월급을 아무리 모아서 해봤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대출을 하는구나. 빚을 미리 내는구나. 저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출을 무서워해서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저 대출을 내가 얼마나 잘 이용하면 뭐 잘 내가 친구같이 이용만 한다면
내가 내 자산을 늘리고 내 자산을 잘 좋게 크게 불리어 나가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것이구나. 좋은 도구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지금보다 대출 이자가 훨씬 높았죠. 지금은 아직 뭐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 뭐 크게 뭐 이자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3%, 4%, 뭐 5%, 담보대출 5% 정도 갔기 때문에 상당히 높았던 텐데 그때 당시에도 와, 대출 이어서 저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지금은 사실은 더 이용이 더 좋은 거죠. 더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대출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가 투자 쪽이라든지 부동산을 구매한다든지 내 자산에 내가 월세 수익형 투자 그런 부동산 매물을 사는데 넣어서 투자를 해서 뭐 내가 월세 받는 월세를 이 대출 이자를 상쇄시키는데 갚고 나머지 내가 더 남는 또 수익이 내가 남는다면 해야 되는 얘기겠다고 권장을 하는 건데 이것이 아니고 요즘에 또 이게 안타까운 것이 이런 투자를 위한 대출이 아닌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월급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뭐 자금 대출을 뭐 어떻게 뭐 받아가지고 이것을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데 먹고 입고 자고 쓰고 어디 놀러 갈 때 쓰는 용도로 이런 쓰는 가계 대출이 늘어났다는 거가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완전히 빚을 제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내가 스스로가 파멸로 가는 지름길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예전에 내린 결론은 빚은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행복하게 조금 더 지금보다 덜 팍팍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로만 사용한다면 아주 긍정적 효과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빚을 소비의 용도 내가 단지 그냥 뭐 쓰고 과시의 용도 뭘 사고 그리고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요즘 좋은 비싼 걸 산다거나 명품을 산다거나 차를 산다거나 이렇게만 사용하면 반드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때는 좋죠. 좋은 거 사고 남들 와 되게 좋아 부러워하고 하지만 그것이 스스로 나를 짓누르고 완전히 그 무게를 못 견디지 곁에서 스스로 망가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빛의 이중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내가 더 형성하고 늘리는데 빛을 써야 하고 대출 레버리지를 반드시 이용해야 된다. 바로 부채가 아닌 자산을 더욱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 레버리지라는 빛을 대출을 이용해야 된다. 오늘 영상을 이렇게 제가 마무리하면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 또 내가 왜 대출에 그런 보수적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이런 사람이 마인드가 180도로 바뀌게 된 계기를 설명을 한번 해드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너무나 제 스스로 감사드릴 일이고요. 혹시라도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출에 지금도 보수적인 분들 또는 대출이 겁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 자산을 더욱더 늘리는 데만 오로지 대출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된다. 이것만 명심하시고 그거에 내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었다면 더욱더 공부하시고 노력하셔서 아 이것이 됐다. 그때 내가 해야 되겠다. 확신이 생기면 그때 대출 레버리지 이용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